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황당한 일 한두 번쯤은 경험을 모두 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황당하고도 이해 안 되는 경험들을 인생에서 하고 난 뒤 어떤 일에도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는 이런 걸 인생 만렙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남들이 겪기에는 쉽지 않은 황당무계한 사건을 치르게 되었어요. 저의 사연은 시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와 큰 문제 없이 연애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0대 후반에 만나 둘 다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다가 쭉 이어진 거였어요. 이 사람과 있으면 재미있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물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서로 마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서로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제주도였기 때문에 일정상 가지 못하고 우선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먼저 뵈러 갔었어요. 그 전에 이미 짧게 인사를 드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만나러 간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집으로 들어가니 저를 살갑게 맞이해 주셨고 화기애애한 상황에서 밥을 먹고 과일을 먹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조금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밥 편하게 먹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걸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우리 애한테 대강 얘기 듣긴 했지만 지금 은행 다닌다고? 네, 은행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꽤 했나 봐요. 은행에 다니는 거 보니까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거고? 네? 아, 네.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직업부터 시작해서 연봉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 달에 지출은 얼마나 하는지, 돈은 모으고 있는지 등등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보셨어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뭘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해도 무시하고는 그대로 물어보셨죠. 게다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한 것도 물어보셨어요.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나? 저희 부모님은 제주 쪽에서 양돈장 운영하고 계세요. 소도 몇 마리 키우시고요. 제가 고향이 제주의 어머님. 어머, 그래? 소, 돼지를 키운단 말이야? 아유, 나는 좀 교양 있는 사부인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차도 좀 마시고 싶었는데 그건 좀 어렵겠네. 저 어머니, 저희 엄마도 교양 있으세요. 쉬는 날이면 제주도에 있는 카페들도 자주 가시는데? 어머, 누가 뭐래니? 니네 엄마 교양 없다고 한 적 없어. 그냥 내가 그러고 싶었다고. 저는 황당한 말로 변명을 늘어놓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우리 엄마를 교양 없는 사람으로 만든 말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더 말대답을 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참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저의 대화로 인해서 화기애애했던 자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로 바뀌게 되었고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가 다른 이야기로 화제 전환을 해주면서 다시 분위기가 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을 뵙고 온 뒤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결국 찝찝한 마음을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도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괜찮아 하셨다고 해서 또 거기에서 더 말을 보태기는 어려웠어요. 그 뒤로 남자친구도 주말 동안 제주도에 함께 내려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많이 좋아해 주셨고 그 뒤로는 상견례 날짜까지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도 저도 기분이 팍 상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전날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제 자취방에서 같이 주무시고는 다음날 상견례 장소로 갔습니다. 시댁 쪽보다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한 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약속한 시간에서 30분을 늦게 나왔습니다. 중간에 하도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좀 늦을 것 같다고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부터가 좀 화가 나 있었는데 그들이 방으로 들어오고 난 뒤로 저는 더 열을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 남편의 여동생까지 모두 차례대로 들어와 앉는데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셨어요. 게다가 아빠가 내미는 손도 무시하고는 무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 어디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나만 느끼나? 무슨 냄새가... 저는 혹시나 식단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건가 싶어서 얼른 여쭤봤어요. 아, 어디서 좀 동물 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근데 뭐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평소 개코란 소리를 좀 많이 듣거든. 당신은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조용히 하고 얼른 자리에 앉읍시다. 사돈, 죄송합니다. 저희 딸내미가 좀 늦게 준비를 하는 바람에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정신없이 나오느라 애한테 연락드리란 말을 못했네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우리 부모님을 저격해서 하는 소리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무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 저희 부모님이 당황해 하시는 게 느껴졌고 저 역시도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시아버지께서 중재를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느꼈지만 시아버지는 아직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봐도 점잖으시고 품위가 좀 있어 보이셨습니다. 무리한 예비 시어머니께 작게 핀잔을 주시고는 정식으로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시는 모습에서 제 마음이 좀 풀렸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저와 저희 집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 대부분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견례 이후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또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시어머니는 솔직히 별로 좋은 분 같은지 모르겠다곤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참 좋은 분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디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약간 개념 없이 솔직한 사람이지 나쁜 짓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제가 원하면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선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저와 가장 잘 맞았기 때문에 남자친구 하나 보고서 결혼을 했습니다. 한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그 뒤부터는 진행이 잘 되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서울에서 했고 가족들과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새로 들어간 신혼집에서 남편과 재미있게 살았어요. 여느 부부가 그렇듯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과정을 겪으며 자주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칼로 물베듯 화해를 했습니다. 시댁은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나 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가끔 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부 갈등을 크게 겪으면 어떡하나 하며 결혼을 고민했던 게 무색해질 정도였죠. 물론 한 번씩 뵐 때마다 약간씩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좀 거슬리기는 했었어요. 시어머니는 쓸데없는 데서 솔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 엄한 데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셨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심심하다고 저희한테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하시기에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 모시러 갔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놀러 가는 거라 기분 내느라고 옷을 좀 꾸며서 입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젊은 애가 그렇게 옷 입는 감각이 떨어져. 우리 아들이 뭘 보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저 어디 가서 옷 못 입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는데 제가 보기엔 저 잘 입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뻔뻔하기까지. 그래, 알았다. 근데 같이 다니는 우리 생각해서 이 시어머니가 해주는 말 좀 잘 들어봐. 같이 다니기 창피해. 얼굴을 보자마자 저에게 한마디 하시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저는 놀러 갈 기분이 도저히 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어디 가서 예쁘장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몸매도 괜찮아서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옷도 깔끔하게 잘 입는 편이라 저랑 같이 옷 사러 가고 싶다고 하는 지인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뭔가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 신이 하나도 나지 않고
억지로 끌려다니며 하루를 보냈어요. 유일하게 신나서 돌아다닌 건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그날은 점심까지만 시부모님과 함께하고 저녁은 저희 둘이 데이트하며 먹겠다고 하고는 집에 모셔다 드리고 곧장 왔죠. 역시 저를 생각해 주는 건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종종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기분을 상하게 하셨지만 남편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또 한 명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바로 뱃속에 아기가 찾아왔는데요. 10달을 뱃속에 품고 있다가 순산을 하고 저는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제가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거의 곧바로 결혼을 한 거라 주변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잠깐 올라와서 아기 좀 봐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아빠와 함께 농장을 비울 수가 없어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계셨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좀 걱정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제 손주한테는 잘해주시겠지 싶어서 저희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시아버지가 혼자 계셔야 하는 게 좀 걸리기는 했지만 흔쾌히 그러라고 해주셔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봐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제가 걱정했던 고부 갈등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희 둘 다 일하러 나가는 동안 어머니 혼자 아기를 보신다는 게 죄송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면서 생활비도 같이 쓰시라고 제 신용카드를 하나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나름 육아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남편과 시누이를 돌보신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육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어머니께 아기를 맡기면서 제 육아 방식은 고집 피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크게 터치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의 생활 태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외출이 가능해졌을 무렵부터 계속해서 외출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카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계속 무언가를 사셨죠. 처음에는 가볍게 화장품을 사신다거나 아기용품을 산다거나 제가 용납할 수 있는 선에서 카드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점점 더 그 금액이 커지더니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까지도 턱 하고 사오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한번 사보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참았어요. 육아를 해주신 대가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멈추질 않으시더니 이번에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의 고가 원피스를 사셨더라고요. 카드 내역을 받아서 보는데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찍혀 있길래 매장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입는 원피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가서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원피스 사셨어요? 아, 하나 샀어. 우리 딸 거. 요즘 하도 옷이 없다고 전화해서는 성화를 내길래 내가 하나 사줬다. 네? 제 카드로 사셨던데요? 네 카드로 샀지. 내 거 안 사고 내 딸 거 산 거야. 그러니까 내 거 샀다고 생각하고 네가 그거 좀 처리해라.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생전에 그런 원피스 입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주시는 거라면서요. 그럼 어머니가 돈을 내셔야죠. 내가 돈이 어딨어.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처박혀서 애나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네가 나한테 용돈을 두둑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 카드 좀 아껴서 써주세요. 어머니 카드 쓰시는 것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내요. 그런데다 또 100만 원 넘는 돈을 긁으신 게 말이 돼요? 앞으로는 그만 좀 써주세요. 어머, 진짜 치사해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며느리를 심사숙고해서 골랐어야 했는데 돼지 새끼들 키우는 집안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걸 겨우겨우 우리 아들이 설득해서 결혼시켰더니만 꼴랑 100만 원 가지고 덜덜거리니? 치사해서 정말. 시어머니는 단단히 삐지셨는지 그 말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후에도 또 돈을 헤프게 쓰실까 봐 아예 카드 한도를 낮춰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또 삐져서 말도 안 붙이시더라고요. 저도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냉전을 하고 있는 중에 시누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언니, 저 왔어요. 엄마랑 우리 조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잘 오셨어요. 오신 김에 며칠 쉬다가 가세요. 오랜만에 휴가 내시고 오셨다면서요? 고마워요. 시누이와는 왕래가 많이 없어서 어색했는데 그래도 남편의 동생인지라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시누이도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동안 계속 외식하자고 조르고 제 남편한테는 돈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며칠 있으면 안 볼 사람이라 꾹 참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헛소리 하나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언니 있잖아요. 사실 내가 이번에 여기 온 이유가 하나 있는데 좀 들어봐 주실래요? 뭔데요? 그게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신 건데요? 좀 많은데 제가 곧 갚을 수 있어요. 한 1억 정도 돼요? 네? 1억이요? 말도 안 돼요. 저희한테 1억이 어딨어요. 아니, 언니 은행 다니면 대출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빌려주세요. 안 돼요. 없어요. 직원이라고 해도 그 정도 안 나와요. 대출이 뭐 직원 명패 보고 해주나요? 조건 다 따져가면서 하는 거지. 저희 1억까지 안 나와요. 죄송해요. 야, 너 진짜 치사하다. 어쩜 지 시누이가 말하는데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더럽다 더러워. 치사하게 느껴져도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큰 돈 없어요. 아니, 이유나 좀 여쭤볼게요. 그 큰 돈이 왜 필요하신 거예요? 아가씨 지금 나이가 몇인데 30대 초반이 1억까지 쓸 일이 뭐가 있어요? 혹시 결혼하세요? 아니요, 결혼은 무슨. 실은 제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어서 쇼핑몰을 좀 무리해서 차렸는데 그게 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안 됐어요. 아빠 알면 엄마도 나도 죽기 직전까지 맞다가 쫓겨날 판이라 그러니까 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사업이요?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저 돈 없어요. 어머니도 아가씨 안 말리시고 뭐 하셨어요? 참네, 됐다. 너한테 뭘 바라니? 필요 없어, 얘. 어머니는 무슨 오기인지 저한테도 필요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뒤에 가서 시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걸었어요. 언니, 진짜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오기가 나서 저러는데 저 진짜 이거 못 맞고 우리 아빠 알면 엄마랑 저 죽어요. 사실 이 돈 엄마랑 아빠 노후에 쓰신다고 아빠 월급 다 쪼개서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다 홀랑 써버려서 그러니까 언니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아가씨는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친정의 이야기를 하면 구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시어머니도 솔직히 좀 괘씸했고 시누이는 남편을 통해서 철없이 사고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참에 버릇을 좀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아가씨. 안타깝긴 한데 저도 어려워요. 언니, 제가 이렇게까지 살살 기면서 말하는데 언니도 진짜 매정하네요. 됐어요. 나도 치사해서 더는 싫어요. 아가씨는 반복되는 저의 거절에 이번에는 화를 내며 그 밤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딸이 말없이 간 걸 보고는 또 저한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솔직히 싸우는 게 더 지쳤었거든요. 또다시 시어머니와의 냉전이 계속되던 중에 남편은 안 되겠는지 저에게 와서 먼저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께 아기도 보여드리고 다 같이 바람도 쐴 겸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어떻겠냐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야 하는 게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두 제주도 저희 고향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마당 있는 집으로 집을 지어
꽤 넓은 집에서 생활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가서도 충분히 며칠은 머물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이렇게까지 집이 좋을 줄은 예상 못했는지 가자마자 눈이 떡 벌어지면서 은근슬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사돈, 집이 좋네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사셨으면 진작에 좀 초대를 하시지. 우리가 올 때까지 초대 한 번을 안 하셨어요? 네, 저희가 바빠서 못 챙겼네요. 이제라도 오셨으니 마음껏 쉬시다 가세요. 계시는 동안에 소고기, 돼지고기는 충분히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웬만한 흑돼지 식당들보다 맛이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신이 났는지 그때부터는 방방 뛰면서 제주도 여행을 즐기셨어요. 하루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이튿날에는 저희 농장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그 농장에서 또 한 번 눈이 거의 뒤집어질 듯이 커지며 놀라셨어요. 저희 집 농장이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는지 거대한 규모를 보고는 완전히 넋을 잃으셨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 키워왔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거의 1000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돼지와 소 농장을 관리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했어요. 그러니 버는 돈도 적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이걸 보시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부인, 어머, 이 농장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유, 처음부터 부티가 좌알좌알 흐른다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말이에요. 평소에 어찌나 이 시애미한테 하는 씀씀이가 큰지 자식 농사도 잘 지으시고 말이에요. 존경스럽네요. 시어머니는 처음 저희 친정집을 무시했던 태도에서 갑자기 호의적으로 바뀌셨어요. 게다가 저희 농장 한쪽에서 갓 잡은 돼지를 구워 먹는 동안에 엄마가 잠깐 똥 치우는 직원들 얼른 일 도와주고 보내려고 가셨는데 그때 따라가서는 한참을 같이 똥을 치우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태도에 저는 기가 찼지만 그래도 무시했던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서 냅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더 기가 찬 행동을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녹초가 되어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예, 이리 좀 와봐라. 네, 어머니. 너는 애가 참, 너네 집 이렇게 잘 살면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주 그냥 여우 같은 것. 어떻게 이걸 숨기고 살아? 네? 숨긴 적 없어요, 어머니. 저희 농장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도 없었고 딱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있었던 것뿐이에요. 예, 그러지 말고 너네 부모님한테 말해서 1억 좀 구해봐. 딸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니? 어머, 어머니, 안 돼요. 저희 부모님한테 왜요? 절대 안 돼요. 야, 이렇게 잘 살면 1억은 금방 구할 거 아니야. 좀 빌려 쓰다가 우리의 사업 잘 되면 금방 갚을게. 안 돼요. 어머니, 그거 아버님이랑 같이 노후 마련하신 돈 쓰신 거라면서요. 그냥 아버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해결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아가씨한테 들어보니 제가 딱히 빌려드리지 않아도 되겠던데요, 뭐. 이게 진짜 니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죄송해요. 저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저는 역시나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집념의 시어머니는 포기란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이번에는 저희 엄마에게 불려갔습니다. 야, 수연아, 이게 뭔 일이라니? 네 시어머니 제정신 맞아? 왜 엄마? 아니, 나보고 글쎄 갑자기 1억을 빌려달랜다. 몇 년만 쓰고 주겠다면서. 뭐?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저는 순간 화가 나 엄마 앞에서 화를 냈어요. 솔직히 그동안에 엄마한테는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멀리 계시는데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 열이 받아서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의 돈을 헤프게 쓴 것과 시누이까지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한 거에 대해 다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성가라는 저희 엄마도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시어머니가 무시하는 게 느껴졌지만 저를 봐서 참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참으면 안 된다면서 그대로 가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밖에서 아빠랑 이야기하고 있는 시아버지를 불러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애한테 다 들었어요. 안사돈이 밖에서 딸이랑 무슨 짓 하고 다니시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애한테 자꾸만 1억을 빌려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시누이가 밖에서 사업하고는 망한 걸 엄한 데 와서 메꿔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어제 저한테도 돈 얘기를 했어요. 1억을 빌려달라고. 근데 내 딸 말로는 그게 사돈어른 돈이라던데요. 뭐라고요?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당장 이리 와서 설명해. 저희 엄마의 고발에 시어머니는 적잖이 당황을 하더니 막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지훈이가 고깃집애가 나를 꼬셔서는 그래서 그런 거야.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거 노후 생각해서 모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투자해서 돈 불리면 좋겠다 싶어서. 뭐야? 이 여편네가 미쳤나? 어디 감히 투자를 해? 그리고 그 기집애가 무슨 사업을 할 줄 안다고?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는 그 상황을 보며 아무것도 못하고 강아지 마냥 벌벌 떠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그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엄마의 황당한 제안 때문이었어요. 사돈어른, 괜찮으시다면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두 분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옛날부터 저는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뭔가를 얻고 싶으면 그 대가를 치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한 번도 그냥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저와 남편을 도와 일을 했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그 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부모한테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대신에 그냥 못 드립니다. 어제 보니 똥 치우는 거 잘 하시던데 사부인 괜찮으시면 여기 머무시면서 제 일 좀 도우세요. 아니,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이봐요, 사돈. 말이라고 다인 줄 아세요? 저의 시어머니는 팔짝 뛰면서 온몸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이참에 이 사람 정신 좀 바짝 차리게 일 좀 호되게 시켜주세요. 이참에 우리 딸까지 여기 맡길 테니까 사돈께서 좀 제대로 정신교육을 시켜주세요. 저희 모든 가족은 저희 엄마와 시아버지의 쿵짝에 당황하며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날뛰는 건 시어머니 뿐이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못하겠다고 발악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셨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따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갑자기 무슨 꿍꿍이신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 이참에 너네 시어머니랑 시누이 정신교육 좀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어제 너네 시아버지랑 얘기를 좀 했다. 내가 답답하고 화가 나서 얼른 가서 찔러버렸거든. 근데 네 시아버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하고 있던 모양인데 내가 도움을 좀 줬어. 이참에 정신 바짝 차리게. 네 시엄마 아마 여기에서 좀 머물다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정말 황당했지만 두 분의 계략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 차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저는 시어머니와 자꾸 트러블이 있는 게 힘들어서 제주도에서 올라가면 다시 인천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아기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 저희 시아버지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시어머니를 봐주지 않으셨어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그러니까
나 두고 가지 마요, 여보. 아, 됐어. 여기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가로 돈 벌어와. 안 그럼 절대 안 받아줄 테니까 아주 그냥 말없이 올라오기만 해. 얼굴 보이는 그날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아버지의 완강한 태도로 저희 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주에 남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저희를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든지, 그리고 시아버지는 어차피 1억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1억을 제안한 것은 시아버지와 엄마가 꾸민 말도 안 된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무리 사돈이라지만 1억을 턱하니 줄 수가 있나요? 엄마는 시모 들으라고 괜히 해본 소리였고, 여기서 한 달만이라도 고생을 해보면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들고 소중한지 직접 느껴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 모든 게 시아버지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누이까지 제주도로 가서 똥 치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엄마가 인증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데 안쓰럽기도 하면서 정말 웃기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한껏 마스크와 모자를 뒤집어 쓰고는 억지로 치우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께도 보내드렸더니 마음 아파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껄껄 웃으시더니 이참에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거의 머물면서 똥 치우는 일을 했어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우리 친정을 무시하고 했던 게 이렇게 갚아지는구나 싶어 쌤통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올라오신 상황인데 올라오신 날부터 저희 엄마에게 호되게 혼나면서 일을 배우셨는지 완전히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싹 바뀌셨어요. 어찌나 친절하시고 신경 건드리는 말 안 하면서 잘하시던지 진작에 좀 보내드릴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참, 두 분의 지혜에 저희 가족은 웃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시누이는 아직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직장을 구해 잘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황당한 사건이었지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이야기하면 깔깔깔거리며 웃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세상 사는 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웃을 일 찾아가시며 지내시고 또 한박 웃음 지을 만한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